네, 오늘 공부할 내용 동적 평형입니다. 자, 동적 평형이라는 용어가 새로 나왔습니다. 약간 생소한 용어인데요. 동적 평형. 평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이 맞춰져 있는 그런 상태를 평형이라고 하죠. 그런데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평형이 맞춰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어떤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를 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정반응 속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정반응 속도는 어디에 농도에 비례하느냐? 반응물의 농도에 비례하고요. 역반응 속도는 생성물의 농도에 비례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썼던 이런 반응식 있죠? 요 왼쪽에 있는 요 A하고 B가 반응물이고 요 오른쪽에 써 있는 C하고 D가 생성물인데 이 반응물이 많으면 정반응 속도가 빨라지고요. 또 생성물이 많으면 역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똑같아서 A하고 B하고 뭐 C하고 D가 일정하게 그 양이 변하지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계속해서 정반응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계속해서 역반응도 일어나고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동적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역동적이다 뭐 이렇게 읽어도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역동적인데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그런 상태죠. 자, 예를 들어서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의 평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산화질소라고 하는 물질이 NO2라는 물질인데 NO2가 사산화이질소 N2O4라는 물질이 될 때 NO2 두 분자가 N2O4 한 분자가 되는 이런 평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NO2를 용기에 넣고 먼저 이제 텅텅 비어있는 용기에다가 NO2만 넣었어요. NO2만 넣고 반응이 진행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NO2가 N2O4로 변합니다. 그쵸? NO2가 줄어들고 N2O4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NO2는 점점 감소하고 N2O4는 점점 증가해서 정반응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역반응 속도는 점점 빨라져서 어느 순간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진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반응은 이제 비가역 반응이라고 했죠. 비가역 반응은 요 왼쪽에 있는 요 반응물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져서 생성물이 되는 반응. 여러분들은 그런 반응만 배웠는데 이 가역 반응에서는 말이죠. 가역 반응에서는 반응물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응물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정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그리고 생성물이 늘어나서 역반응 속도가 빨라지면 반응물이 다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형이 이루어집니다. 동적 평형이 이루어져서 NO2도 어느 정도 남아있고 N2O4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 순간을 동적 평형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N2O4와 NO2의 농도 변화입니다. 여기 NO2가 있죠? NO2가 처음에 이만큼 있다가 나중에 쭉 줄어들죠. 쭉 줄어들어서 한 이 정도가 되죠.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N2O4는 처음에 없었죠. 처음에 생성물이니까 처음에 없었다가 쭉 늘어나서 한 이 정도가 되는 상태에서 평형이 이루어지죠. 요 T 시간 이후에 요 T 이후가 동적 평형이다. 요 시간 이후가 동적 평형이 이루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요 NO2와 N2O4의 양이 요 T 이후에는 이제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는 반응 속도를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죠. 정반응 속도가 처음에 빨랐다가 느려집니다. 느려지다가 역반응 속도는 처음에 없었죠. 없다가 이제 N2O4가 생김에 따라 점점 빨라지다가 어느 순간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져서 정반응 속도가 V1이고 역반응 속도가 V2일 때 V1과 V2가 똑같으면 이때부터가 평형 상태다라는 거죠. 아마 요게 아마 T 시간이 아닐까 그죠? 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하고 적용시키면 요 순간부터가 동적 평형이 되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 농도는 N2O4와 NO2가 같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평형에 도달하는데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는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야 이제 평형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동적 평형의 그런 예 중에 아주 유명한 게 상평형이라고 있습니다. 요 상평형의 이 상이라는 글자는 상태를 말하는 글자예요.
한 종류의 물질이 서로 다른 상태 간의 동적 평형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평형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상태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 그런 상태를 말하죠. 상평형 중에 아주 대표적인 예가 증발평형입니다. 아주 뭐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증발평형은 뭐냐? 액체의 무엇과 증기의 무엇이 같아서 액체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증발평형이라고 하는데, 액체의 증발 속도와 증기의 응축 속도가 같아서 액체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 이것을 증발평형이라고 합니다. 이 증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걸 증발이라고 하고요. 또 응축이라고 하는 거는 증발한 기체죠. 증기가 다시 액체로 되돌아오는 것을 응축이라고 하죠. 증발하고 응축이 똑같은 속도로 일어나니까 액체의 양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어느 순간부터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 일어납니다. 그쵸? 액체 내부에서 기체가 되는 상태는 끓음이라고 하죠. 증발과 좀 달라요.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므로 그 속도가 항상 일정하죠. 왜냐면 표면이라고 하는 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응축 속도는 수증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빨라집니다. 수증기가 많으면 액체 표면에 충돌해서 다시 액체로 돌아오는 그런 수증기가 늘어나니까 증발 속도는 항상 일정하고 응축 속도는 수증기가 많을수록 빨라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증발 평형을 예로 들던 이제 그림입니다. 보통 이제 밀폐용기 여기 뚜껑을 막아놓고 밀폐용기 안에서 실험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액체를 집어넣어 놨어요. 증발하는 게 몇 개일까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가 증발하죠. 그죠? 5개가 증발합니다. 그리고 요거 수증기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응축하죠. 그죠? 5개가 증발하고 5개가 증발을 하고 하나가 응축을 합니다. 하나가 응축을 하는데, 자,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 또 역시 5개가 증발을 해요. 5개가 증발을 하는데, 아까 왼쪽 그림에서 5개가 증발했을 테니까 수증기를 좀 많이 만들어냈겠죠. 그래서 수증기가 좀 늘어났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5개 중에서 하나, 둘, 셋, 6개군요. 6개 중에서 3개가 증발합니다. 3개가 응축합니다. 3개가 응축해서 아직도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빨라요. 역시 증발이 응축보다 빠르기 때문에 또 수증기가 또 많이 늘어나겠죠? 자, 오른쪽 그림 보겠습니다. 증발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역시 5개가 증발합니다. 5개가 증발을 하고 응축하는 건 몇 개인지 볼까요? 수증기가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좀 많네요. 7개, 8개, 9개, 10개가 있는데 10개 중에서 응축하는 게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응축합니다. 수증기 중에 절반 정도가 응축한다고 보는군요. 이때부터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똑같아서 동적 평형 상태다라는 거죠. 이 그림이 상당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증발 속도는 5개씩 증발하는 게 똑같죠. 왜냐하면 이제 액체인 물의 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증발은 5개씩 증발하는데, 요 위에 공간에 있는 수증기의 양이 점점점 늘어날수록 응축 속도가 빨라져서 이렇게 증발과 응축이 똑같아질 때 동적 평형에 도달한다라는 거. 자,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건데요. 왼쪽 그림은 그냥 수증기만 있는 그런 상태고요. 아니, 액체만 있는 상태죠. 죄송합니다. 액체만 있는 상태고, 수증기가 이제 오른쪽에 수증기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니까 여기 점선으로 그린 이런 그래프가 있고요. 그리고 실선으로 그린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요 점선으로 그린 그래프가 기억이고 실선이 아직은 이름이 안 나는데 뭘까요? 점선이 바로 증발 속도고요. 그리고 실선이 응축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발 속도는 일정해요. 액체의 표면이라는 게 일정하기 때문에 증발은 일정하게 일어나는데 응축은 수증기가 점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점점점 빨라지다가 요 T2에 와서 증발과 응축이 똑같아지면서 동적 평형에 도달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그래프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래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용해 평형입니다. 용해 평형은 무엇과 무엇이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를 말하죠. 자, 요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 동그란 게 용질인데요. 용질이 이렇게 있는데 2개가 녹아 들어가고 녹아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석출됩니다. 그죠?
이런 상태는 불포화 용액이라 그래요. 왜냐면 더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포화가 안 됐다. 불포화 용액이고, 불포화 용액은 용의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자, 오른쪽 그림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면은 지금 녹아 들어가는 게 한 개, 두 개고요. 그리고 석출되는 게 한 개, 두 개죠. 이제는 두 개가 용해되고 두 개가 석출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용질이 더 줄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포화 용액이라고 하죠. 포화 용액에서는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똑같다라는 거. 이것도 용의 평형으로 이제 동적 평형의 일종이니까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